신임 이병기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유력 인사들은 많았었지만 국정원장이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선 예상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임 비서실장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첫 번째 행보는 소통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병기 비서실장은 내정자 신분으로 청와대 각 수석실의 업무 보고를 받고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공개 회의를 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 실장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통이나 당정청 협력 강화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소통에 대해서 불통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지적됐던 것은 청와대의 어떤 상징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집중이 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소통하는 것이고 안 하면 불통이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의 집중성이 워낙 강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어떤 나름대로 무게중심이 있는 이제 이병기 신임 이제 실장도 되고 또 이완구 총리도 임명이 되고 하면서 어떤 청와대나 또는 내각 현 여권에 있어서의 핵심들이 일정 부분 분산돼서 배치되는 느낌들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각자 여당과 또는 이제 언론과 등과 이제 소통하는 것들을 나름의 통로를 갖고 활발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혼자 이 소통에 대해서 부담을 줬던 부분들이 어떤 분산 배치가 되면서 나름의 어쨌든 지금까지의 불통문란을 다소간 이제 불식시키는데 완화시키는데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통. 아마도 청와대가 이병기 비서실장을 중용한 이유이자 이병기 비서실장이 내세운 차별화 전략입니다. 김기춘 전임 실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직후 가장 먼저 나온 소감이 더욱 낮은 자세로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가교가 되겠다였는데요. 오늘 오후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하게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이제 소통 관계입니다. 그동안 소통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소 아마 조금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오해도 풀어드리니까 앞으로 좀 더 긴밀한 공청 간의 소통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드릴 텐데 사실은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취임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병기 비서실장은 여당과 언론계와도 발이 넓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시절에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언론과도 활발하게 교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외교안보에 정통한 이병기 실장은 외교관 특유의 유연한 업무 처리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사직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는 자리로 꼽히는 이 주일 대사직, 이 싸우면서도 대화 창구를 모색해야 하는 역설적인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이병기 실장이 임명된 이후 일본의 언론들도 양국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인사 스타일은 사심이 없는 인물을 중용하는 겁니다.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두둔하기도 했었죠.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정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고 국정원장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비서실장 그런 얘기했죠. 주목받는 것 자체가 비서실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비정상적인 것이고 내각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조용한 그런 실무형으로 아마 비서실장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념 전 비서실장, 박정희 전 대통령을 9년 3개월간 보좌한 최장수 비서실장으로 사심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 대통령이 그와 같은 비서실장을 염두에 뒀는지도 모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측근 인사를 반복했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 주일 대사에 이어 국정원장,
비서실장까지 현 정권에서 세 번째 중용되는 만큼 8개월 만에 또다시 수장을 바꾸게 된 국정원의 내부 불만도 적지 않고 또 국정원장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앉힌 점도 청와대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골든타임을 모색하는 시점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불통을 타파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실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